안녕하세요. 연문천자문의 염정삼 문준혜입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은 35강째인데요. 네. 저희가 이번 시간에 배울 8글자는 천류, 불식, 연징, 취영의 8글자입니다. 네. 자, 설명해 주시죠. 네. 천은 네. 내천자, 류는 흐를 류자, 불은 아니 불자, 식은 쉴 식자 이렇게 되고요. 네. 간단하게 구절 풀이를 해보면 네. 시내가 흘러가서, 그러니까 흐르는 시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흘러가는 시내는 쉬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네 글자는 네. 연징 취영인데요. 네. 연은 못 연자, 네. 연못이라고 할 때요. 네. 징은 맑을 징자, 취는 취할 취자, 영은 비출 영자. 그래서 이것도 해석을 해보면 연못은 네. 맑아서, 그러니까 맑은 연못은 그 비추는 영상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겠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할까요? 네. 아니, 34강에도 난초나 소나무의 비유를 배우셨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물 얘기가 나오고 연못 얘기가 나오니까 네. 이게 어떤 맥락인지가 네네. 잘 잡히질 않는군요. 맞아요. 그래도 앞에서도 난초나 소나무가 네. 단순히 그 식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듯이 네. 여기서 내천이나 연못도 네. 마찬가지로 단순히 이런 자연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예, 이런 것에 비유되는 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것이 네. 투영되는, 이들의 성질이 투영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글자는 이제 하나하나 좀 자세히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네. 내천자를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글자죠. 3개의 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라 그러면 네. 이제 물과 관계되는 것이니까 물수자처럼 그려놓고 뭔가 차이점을 두었겠죠? 무슨 네네. 차이가 생기나요? 네, 일단 갑골문을 한번 보시면 네. 이 글자는 양 옆에 이제 네. 선이 2개가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물수자가 들어가 있어요. 물수자가 네. 안으로 들어가 있는 네. 거군요. 그래서 이 네. 양옆이 무엇이냐, 이거를 이제 학자들은 네. 언덕이다. 그래서 2개의 계곡 사이로 네. 흘러가는 물을 그대로 그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이 내천이라는 게 좀 시냇물, 아주 작은 물이라기보다는 좀 큰 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생각이 되는데요. 오히려 그 내천이다 그러면 양쪽 경계가 분명하게 흐르는 네. 물이니까 산속을 흐르는 물이니까 뭐 상류 정도 되면 그게 큰 강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수 되면 흐름 자체만 밖에 그릴 수가 없고 양 안을 그리기는 너무 힘들어서 그렇죠. 수가 큰 물이고 수가 오히려 더 천이 작은 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좀 네. 그 드론을 올려가지고 네.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조망한 모습을 상상을 했는데 무슨 그랜드 캐년 계곡까지 네. 가신 모양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물의 흐름인데요. 네. 갑골문에 보시면 물수의 모양이 그대로 보이는 것도 있고 네. 그것이 아직 점세개로 간단하게 그려진 것도 있어요. 그러던 것이 네. 후대에 합쳐지는 바람에 네. 3개의 선이 위아래로 이어진 것 같은 네. 나란히 놓인 것 같은 모습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군요. 자, 그 다음 네. 글자는 흐른다는 뜻의 류자인데요. 네, 이게 흐를 류자잖아요. 네. 모든 물은 가만히 있지 않죠. 물의 성질은 뭐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기 마련이다. 네. 억지로 인공적인 힘이 더해지지 않는 이상 물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 보셨어요? 아니, 못 봤는데 왜 저한테 따져보시나요? 죄송합니다. 자, 류자 설명해 네, 주실까요? 이 네. 류자는 네. 흐를 류자인데 왼쪽에 물수가 있으니까 물의 어떤 흐르는 성질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조금 이게 뭘까 하는 의문이 생기시죠. 그렇죠. 자, 이 글자를 네. 소전의 형태를 좀 비교해 가면서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탕을 까만색으로 하니까 또 약간 눈에 확 좀 띄죠? 네, 네. 글자가 다른 느낌을 주네요. 네네. 자, 네. 이 글자는 네. 왼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물수이고 물이고, 네. 물수의 소전체이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네.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글자의 일부분인데요. 네. 저 글자를 가만히 보시면 우리 예전에 배웠던 글자가 생각나는 글자가 하나 있어요. 네. 예. 길을 육자. 예. 네, 육자의 구성부분이 예. 들어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 기를 육자가 아들 자자를 거꾸로 아. 해놓은 형태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글자도 네. 아이가 거꾸로 돼 있고 네. 그 밑에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것 같은 모습이 있는 글자예요. 네. 그래서 이 글자를 허신의 설문해자에서는 네.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네. 갑자기 튀어나온다는 의미, 빠르게 흘러나온다는 의미를 가진 네. 글자로 해석을 해서 네. 물이 빠르게 흘러간다는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 네. 근데 재미있는 거는 네. 이게 소전의 자형인데요. 또 다른 자형이 하나 더 있어요. 네, 이 글자는 지금 어떻게 보이시나요? 양쪽에 물이 있는데요. 네, 양쪽에 물이 있고 네. 가운데에 이 글자가 들어가 있죠. 네. 예전에는 이렇게 복잡한 글자를 쓰다가 네. 한 부분이 탈락이 되고 오늘날 이렇게 네. 간단한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류자는 뭐 물이 흘러간다 그래서 뭐 상류, 중류, 하류 할 때 류자도 쓰지만 네. 어떤 시세나 사태가 뭔가를 타고 있다 할 때, 유행하다 할 때도 이 글자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게 다 이제 물이 흘러가는 것, 네. 거기에서 이제 연상을 통해서 그런 의미까지 확대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다르게 재미있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요? 이 글자가 아이가 거꾸로 있는 모습이잖아요. 아이가 네. 물에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고대에 네. 왜 성경을 보면 아이를 기를 수 없어서 모세를 네. 물에 흘려보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이나 아니면 일본의 이제 고사기라고 하는 역사서에 보면 거기 두 명의 이제 이자나미, 이자나기 뭐 이런 신이 있대요. 근데 그 신 사이에 낳은 자녀를 기를 수 없어서 좀 장애가 있어서 물에 띄어보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글자를 끌어다가 설명하는 것도 봤는데 믿거나 말거나 그건 합니다. 좀 너무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아이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물이 흘러가는 게 아닙니까? 그건 조금 아마도 고대에 네. 이제 영화를 네. 유기하거나 하는 그런 문화를 이렇게 글자로 해석한 것 같은데 네. 믿을 수는 없지만 네. 그런 설명도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재미있군요.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글자는 불자예요. 네네. 아니다 할 때 이 불자를 많이 씁니다. 두 그렇죠. 가지 발음이 있죠. 아니 부, 아니 불. 네. 뒤에 발음이 디귿이나 디귿이 올 경우에 부로 발음을 발음되고 합니다. 네. 그렇지 않은 경우 불로 발음하는 네. 글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글자가 네. 한자와 같이 그런 개념을 네. 그려서 나타내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 글자도 그런 의미에서는 가차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원래 이제 이 글자가 나타내던 의미는 따로 있겠죠. 아니다 하면 저는 그냥 손으로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X 이제 이렇게 치면 글자의 될 것 모양이 같은데. 아니다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네, 뭡니까? 뭘 자, 뜻하는 소전의 겁니까? 모양을 한번 보시면 네. 이 글자를 이제 허신의 설문해자에서는 네. 새가 높이 날아 올라가서 네. 내려오지 않는다. 그래서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글자의 모양하고도 좀 차이가 있어요. 아, 새는 높이만 올라가고 내려오질 않는군요. 내려오지 시간 않으면 설명을 안 하면. 되죠, 사실은. 근데 네. 새 집으로도 내려와야 되고 네. 혹시 뭐 물가에 갈매기 같은 경우 이제 날았다가 물에 이렇게 곤두박치면서 방에 있는 물을 정말 그래서 정말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안 나면 이상한 말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네. 두고는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네. 대체로 받아들여지는 의견은 이 글자가 꽃받침을 상용한 글자다라는 이제 해석입니다. 시경에 보면 이 글자가 꽃받침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얘가 용례가 나오는군요.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꽃받침을 의미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늘어진 부분이 네. 꽃대 밑에 있는 이제 꽃 받침하고 이게 꽃 꽃 줄기하고 예, 시방? 시방을 받치고 아. 있는 꽃받침 그리고 밑에 아. 이제 줄기 꽃대가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꽃은 예쁘잖아요, 일단. 이제 그걸 상용한 글자를 가지고 가차에다가 아니다 이렇게 썼다니 참.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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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불자고 네. 그 다음 글자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이제 쉴 식자인데요. 네. 이제 쉬다, 휴식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숨을 쉰다는 의미입니다. 아, 숨을 네. 쉬다. 네. 근데 글자를 잘 보면 네. 일단 위에 있는 부분이 스스로 자자인 것을 보실 수 있죠. 네. 그리고 밑에가 마음심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왜 호흡하다, 쉬다라는 의미가 될까?
제가 아는 바로는 이제 스스로 자자는 원래는 사람의 코의 모양을 상영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숨을 쉴 때 우리가 코로 숨을 쉬니까 네. 그걸 그려낸 것이고 그게 이제 의미 성분이고요. 네. 그럼 밑에 있는 부분은 이제 마음인데 네. 마음이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원래 심장의 모습을 상영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호흡하고 네. 호흡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있고 심장이 움직이고 뭐 이런 것까지 연상이 된다면 이 글자가 이게 두 개의 의미 성분이 합쳐진 네. 글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숨을 쉬다에서 왜 진짜 뭔가를 쉬다 그치다 라고 하는 뜻이 되었을까요? 글쎄 그게 일종의 연상일 텐데 저도 그게 이제 연결고리가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숨을 쉴 때 항상 이렇게 들이쉬는 동작을 계속 하지는 않잖아요. 네. 들이쉬었다가 잠시 그쳤다가 또 내쉬고 하니까 그 사이의 간격을 네. 이제 쉬다 그치다라고 그 연상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은데 네. 이렇게 쉬다 자기가 뭔가 호흡을 한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건 뭐냐면 하던 일을 멈추고 뭔가 고요히 있는 상태야만 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전에 급하게 하던 일을 멈추다 쉬다 이렇게 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언뜻 드는데요. 네. 뭐 저희가 확인할 방법은 없으니까. 예, 어쨌든 제일 첫 번째 의미가 숨을 네. 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네. 설문에서는 이게 네. 숨을 급히 쉰다는 의미의 천자 있죠. 네. 근데 우리가 질병으로서의 천식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때의 그 천자를 네. 이 글자의 본래 의미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글자는 우리 본문에서도 네. 천자문에서도 숨을 쉰다는 의미로 쓰인 게 아니라 그치다라는 네. 의미로 쓰였고요. 네. 이 글자가 들어간 단어들을 보면 네. 근데 이 글자가 숨을 쉰다는 의미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네. 소식이라고 하면 소식. 그때도 이걸 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자식이라고 할 때도 네. 다시 이걸 써요. 그 글자를 쓰죠. 그리고 휴식이라고 할 때는 이제 쉰다는 의미에서 네, 쓰고요. 쓴다는 그래서 의미에서 쓰고.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이제 확대가 되어 있는데, 네. 하여튼 첫 번째 의미는 코와 관계된 숨을 쉰다는 의미이다. 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은 앞에 네. 거를 이제 네 글자를 봤는데요.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정리해 보면은 개천, 또 흐르는 거, 음. 그 다음에 쉬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흘러가는 물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간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냥 개천의 특징을 얘기한 거라고 하면 너무 밋밋하죠. 네. 당연한 얘기를 왜 했나 이런 네, 생각이 그렇죠. 들죠. 네. 네. 그래서 불식하면 떠오르는 혹시 사자성어가 있으신가요? 자강불식 있습니다. 그렇죠. 주역에 나오는 자강불식이라고 하면 네. 자기를 강하게 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 계속 어. 발전하기 힘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좋을 쉬지 것 않고 같습니다. 노력한다 이런 네네. 뜻으로 하자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못 연자예요. 못이라고 하면 이제 물이 모여 있는 곳을 말하는 거죠. 연못 그렇죠. 같이. 네, 네. 네. 갑골문을 보시면 네. 이게 딱 드러나요. 아까는 어. 물이 그냥 흘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양 옆에 이제 언덕이 있었고, 네, 양 옆만 막아줬는데 네. 여기는 사방이 사방을 막혀 있어요. 막혔네요. 막았네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막힌 곳에서 네. 흘러가는 물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글자에 대해서 네. 허신의 설문해자에서는 네. 이 글자가 회수라고 했거든요. 회오리 치다 할 때 돌회자. 물이 돌아가는 거군요. 예. 돌아가는 물이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너무 조그맣게 이제 갇힌물, 고인물이라는 의미보다는 네. 사방이 막혀 있지만 이제 물은 계속 네. 흘러가고 어딘가에서 굉장히 거대한 연못에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회오리 치는 거, 도는 거 이런 것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의 연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글자는 대체로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때 깊은 연못 그걸 우리가 심연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때 이 아, 글자를 그 사용을 글자를 합니다. 쓰는군요. 그래서 깊은 못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 글자는 이제 맑을 징자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날 이 징자는 물수 옆에 지금 오를 등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글자가 허신의 설문해자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허신의 설문해자에 보이는 글자는 네. 다른 글자인데 네. 지금 자막에 나가는 이런 형태의 글자가 허신의 네. 설문해자에서는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청대의 단옥재라는 학자가 음흠. 지금 우리가 천자문에 등장하는 이 글자의 원래 글자다, 옛날 글자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원래 글자는 설문의 복잡한 자형을 써야 맞는데 네. 후대 사람들은 다 요 성부를 이렇게 오를 등자로 바꿔서 쓴다는 그렇죠.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 글자는 네. 맑을 징자인데 네. 원래 글자의 성부 부분이 징으로 아. 발음되는 거에 일부분을 사용했어요. 네. 그래서 발음 성분이고 네. 왼쪽이 물수가 들어있는, 그래서 물이 맑다는 의미의 아, 물이 징자입니다. 맑다. 네. 네. 자, 그다음 그다음 글자는 글자는, 취할 취자인데 네. 이거는 취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취한다는 건 가진다는 거죠. 그렇죠. 가지려면 역시 손이 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손을 의미하는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네. 그런데 왼쪽에 있는 게 네. 귀 이자잖아요. 그러네요. 네. 귀죠. 귀. 갑골문을 보셔도 네. 확실히 손에 귀를 쥐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손에 귀를 갖고 있다는 게 왜 가진다는 뜻이 될까요? 네. 이거는 좀 역사적인 네. 배경을 봐야 하는데 네. 줄에 보면은 전쟁에서 이긴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이 적군의 그 귀를, 왼쪽 네. 귀를 잘라가지고 네. 자기의 전공을 알렸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임진왜란 때 일본 그 왜구가 전쟁을 한 다음에 일본으로 돌아갈 때 네. 귀를 가져갔다는 얘기도 있고요. 나중에는 귀는 이제 2개니까 속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코를 베어갔다, 그런 기록도 있잖아요. 근데 왼쪽 귀, 오른쪽 귀는 왼쪽 귀는 하나일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왼쪽 귀만 배워가면 이게 음. 그 사람 하나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렇죠. 뜻으로 받았는데 네. 아닌가요? 코를 베가면 어떻게 해요? 코는 하나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귀를 이제 양쪽을 잘라가서 왼쪽 귀라고 우기는 거죠. 오른쪽 귀를 잘라가서 왼쪽 귀라고 우긴다고요? 왼쪽 귀인지 아니면 오른쪽 너무 귀인지는 알 많-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많으면 그게 아. 일일이 이제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아, 그랬을 또 수도 그렇게 있죠. 그렇게 악랄하게까지 꼭 했어야만 됐을까요? 네. 네, 그래서 이 네. 글자는 네. 취한다는 의미인데 네. 취한다는 것은 사실 음. 무력으로 빼앗는다는 의미가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무언가를 얻는다기보다는 자기가 힘을 써서 또는 힘을 들여서 뺏는다, 가진다는 의미의 취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그냥 얻다 가지다는 뜻으로 네네. 풀이되는데 네. 원래 글자를 보면 되게 무시무시하죠. 무자비한 그런 네. 글자이네요. 네. 네. 자, 마지막 글자 보겠습니다. 마지막 글자는 이제 빛일 영자인데요. 네.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꽃뿌리 영자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영국할 때 그 영자.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발음인 거고 네. 왼쪽에 있는 그 날일자가 네. 그 의미 성분인 거죠. 의미는 빛일 영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래 보이는 글자에는 오른쪽에 있는 이제 그 발음 성분인 글자에 위에 풀초가 없는 그런 구성 맞습니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네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풀초가 없으면 이게 중앙이라고 할 때 가운데 앙자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앙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글자는 네. 이 가운데 앙자가 쓰여 있는 이 글자가 원래 글자입니다. 네. 두 개의 글자가 이제 같은 글자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네. 또 많은 경우에는 풀초가 들어간 이 꽃뿌리 영자가 쓰인 글자가 속자다, 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 당송대부터 쭉 이제 유명한 명가들이 서예가들이 이제 천자문 글씨를 써서 남겨놓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게 꽃뿌리 영자로 구성되어 있는 글자로 주로 주로 쓰여져 썼나요?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네. 많은 경우가 지금 꽃뿌리 영자로 구성된 속자가 더 유통이 더 많이 됐다, 네, 이렇게 네, 봐야 네. 되겠군요. 근데 현재로는 네. 우리가 이제 영상이라고 한다거나 비춰진 모습이라고 할 때 영상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지금 그 풀초가 없는 네. 이 글자를 아. 이제 원래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뒤에 있는 네 개의 글자로 만들어진 문장을 한번 설명해 예, 주실까요? 이것도 이제 연징, 취영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연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고인물, 연못, 네. 큰 연못은 물이 맑아서, 그러니까 네. 이것도 이제 맑은 연못에는 네. 취영,
무언가를 비춰서 그 모습을 그대로 취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그냥 연못의 특징을 얘기한 거라면 의미가 없죠. 밋밋하죠. 그렇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어떤 사람의 인품이 훌륭하다든가 네. 고결하다든가 하면 네. 우리가 그것을 그 사람의 삶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봐서 네. 우리가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또 고칠 부분은 고치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형용한 것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도 역시 이 강에서 배우신 구절도 34강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의 인품과 덕성이 어떤 경지로 가야 되는가를 비유적으로 네. 설명한 구절이다. 네, 이렇게 그렇게 보면 보는 것이 네, 맞겠네요. 타당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8구절을 배우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배우실 8글자는 용지, 약사, 언사, 안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 밤을